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플 최고 법률 임원이죠. 스튜어트가 갑자기 데이비 삭스 차르죠. 그 백악관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차르인데 SEC가 릴리스했다. 뭘 릴리스했냐면은 밈코인에 대해서 디파인드 한 게 있어요. 이 스테이트먼트가 나오면서 지금 현재 좀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리플 항소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밈코인에서 이제 SEC에서 밈코인이 무엇이다라고 정의한 것이 사실상 이게 SEC에서 소송 건 거를 철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간 명분을 준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요게 지금 XRP 커뮤니티에서 계속 퍼져나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당연히 커뮤니티에서도 계속 나오죠. SEC가 드랍해야 된다. 뭐 바이낸스 케이스도 했고 오픈시도 했고 뭐 유니스왑도 했고 로빈후드 했고 하니 그다음 뭐겠습니까? 당연히 리플도 철회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뭐 리플 가격이 많이 XRP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제 조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28일 날짜로 나왔는데요. 금융당국에서 가상자산 소송 줄철회하면서 리플이 다시 5,000원까지도 갈까라고 하면서 조금 희망적인 내용도 이건 뉴시스에서 나온 건데 여러 분분해요. 지금 추매냐 아니면 여기서 매도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전략적인 판단은 본인이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이 리플 전체적으로는 좋게 흘러가는 건 맞습니다. 물론 이게 얼마나 가격에 반영되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 트럼프 뭐 관세 전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외 해킹 사건 등등으로 약간 악재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리플 소송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거에 있어서는 소송 철회 케이스가 계속 나오면서 그거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은 SEC 밈코인에 대한 이제 설명 그러니까 스테이트먼트를 냈어요. 공식 홈페이지에다 냈는데 굉장히 이제 단순해야 된다. SEC가 판단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이 그것에 관할 건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가면은 SEC에서 CFTC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SEC 너희 더 이상 하지 말고 CFTC에서 앞으로 이 코인에 관련돼서 디지털 에셋에 관련돼서 관리하고 감독해라라고 하는 목소리가 점점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냥 얘기한 거는 저는 결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사람 법률 최고 임원이자 동시에 이제 많은 로비를 진행한 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브래드 가일린과 함께 뭐 트럼프도 찾아가고 또 디지털 에셋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에서 이제 합법적인지 불법적인지 이런 거보다는 이제 사기가 발생하면 다른 기관이 개입할 수 있다. 이건 무엇이냐면은 이들이 얘기한 게 SEC가 여태까지 만행을 봤을 때 SEC보다는 CFTC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코멘트를 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SEC보다는 더 이상 SEC는 더 이상 코인 관련돼서 할 수 없겠구나. 소위 해서 손발을 묶어놓는다고 하죠. 그런 약간 흐름, 약간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판례에 따르면 탈중화와 같은 모호한 개념을 피하고 있고 밈코인은 소득이익, 자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증권이 아닙니다. 즉 시큐리티는 아니냐, 막 증권이 아니냐. 라는 거에 있어서 SEC가 명확하게 조금 스테이트먼트를 냈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밈코인은 증권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가 뭐 우표나 여기서 기사에서 나오는데 우표나 약간 컬렉션처럼 약간 재미로 모으고 그거에 대한 가치를 매기기 때문에 뭐 그걸 가지고 와서 뭐 내가 증권처럼 뭐 내가 주주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복잡할 필요가 없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보유자라는 표현을 요즘엔 많이 써요. 투자자보다는. 왜냐하면 내가 투자해서 얻는 것보다는 보유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가치가 올라간 거냐 내려간 거냐 이런 개념으로 조금 바뀌고 있지 않나?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EC에 들어가서 공식적인 내용을 좀 봤어요. 그래서 스텝 스테이트먼트 하면서 밈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밈코인, SEC 밈코인에 관련 입장 발표를 좀 요약해 보면은 밈코인의 정의 및 특성을 좀 볼 필요성이 있어요. 밈코인이 인터넷 밈, 그러니까 캐릭터나 그러니까 뭐 도지 굉장히 유명한 거 여러분들 뭐 봉크라든지
뭐 하마 귀여워서 만든 것 등등 있잖아요. 예전에 뭐 BTS 뭐 코인도 있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시사 이슈 또는 트렌드에 영감을 받아 생성된 암호 자산, 디지털 에셋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모나리자 봤어. 모나리자 봤는데 이거 괜찮을 것 같아. 모나리자 코인을 내가 만들었어. 이것도 민코인이겠죠. 가장 유명한 거 요즘에 핫한 거 뭐 있었습니까? 트럼프 민코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심을 유도해 거래를 활성화하는 구조고 주된 구매 목적은 엔터테인먼트. 재미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상호작용, 문화적 목적, 뭐 선거가 있어서 뭐 트럼프 코인을 뭐 마련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치는 시장의 수요 및 투기적 거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기능적 사용성이 거의 없거나 제한적이며 시장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뭐 민코인 관련된 거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SEC의 판단은 민코인은 증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럼 XRP도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것도 조금 추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스테이트먼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해당 적용이 받는 게 미국 증권법이거든요. Federal Securities Law인데 증권에 해당되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스테이트먼트에 냅니다. 즉 증권법상 증권은 주식, 채권, 어음 등의 금융 상품을 포함하는 건데 수익 창출 권리, 예를 들어서 이익이라든지 배당 받잖아요. 주식 가지고 있으면 자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민코인은 뭐예요? 증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민코인, XRP도 민코인이니까 이거는 또 다른 해석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렇게 민코인, 그러니까 코인에 대한 스테이트먼트를 공식적으로 냈다라는 거에 있어서 SEC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보실 때 SEC가 이제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코인이 어떻다라고 연구를 하고 그거에 대한 정의와 특성을 보면서 그 특성에 기반한 정의를 지금 내리고 있다는 게 굉장히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다음 요 내용도 조금씩 보면은 뭐 이들이 다 각주를 달았어요. 각주를 달았던 그걸 스터디 했다라는 거고 그에 따라서 여기서 주목한 게 이거죠. 지금 XRP를 굉장히 괴롭히고 있는 이 하위 테스트 관련해가지고도 얘기를 하는데 증권법상 투자가 인베스트 컨트랙에 해당되지도 않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코인이 현재 그렇다는 거죠. 물론 여기는 민코인이라고 한정을 두고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증권법상 투자 계획이 아니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약간 어떻게 보면 코인을 어떻게 정의하겠다라는 그들의 약간 그 방향성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위 테스트 기준에 따르면 투자 계약은 타인의 경영적 노력을 인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하지만 민코인은 공통의 사업에 대한 투자가 아니고 가격 상승이 특정 경영진의 노력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시장 투기 및 감정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막말로 도지코인 일론 머스크가 만들었나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물론 얘기하면은 인플루언서이기 때문에 시장의 투기성이 굉장히 많이 와서 가격을 견인하지만 뭐 펌핑질을 하지만 그게 경영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들이 얘기하는 거는 증권법상 투자 계약에도 해당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민코인의 규제 대상 여부는 민코인 거래가 1933년 증권법, 굉장히 오래됐죠. 및 관련 법령상 증권 발행 등록 의무가 없다라는 것. 따라서 민코인 구매자와 보유자, 이제 보유자라는 게 많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투자자가 아니라 구매자와 보유자로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연방증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 와, 이제 정의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단 민코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연방증권법을 회피하려는 경우 해당 자산의 경제적 실질을 평가해 적용을 여부를 판단할 예정.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XRP 관련된 건 이런 경우가 되겠죠. 민코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민코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뭔가를 뭐 회피하려고 한다라는 거에서 약간 이거는 경제적 실제에 대해서 평가를 좀 법 해석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그걸 예정했다고 하니까 또 다른 민코인과 다른 이제 코인에 대한 다른 코인, 뭐 경제 코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다른 다른 코인들 뭐 이름을 붙이겠죠. 그거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될 건지도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민코인, 그러니까 코인의 여러 코인에 대한 이제 정의를 점점 내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 보호 및 법적 책임에 대해서 비록 민코인이 증권법에 적용받지 않더라도 사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사기 및 불법 행위는 연방 및 주 법률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그 투자자들
전문가들은 시장 변동성과 사기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에 대해서도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 그러니까 전문가도 이제 그 크립토 뉴스에서 나온 건데 어떻게 분석했는지를 좀 봤어요. 이거 2월 28일자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SEC가 민코인은 연방증권법상 증권이 아님을 공식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SEC가 27일 현재 시간 민코인이 증권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 아까 전에 본 그 입장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침이 연방증권법 민코인 산업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명확하게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SEC가 민코인의 거래는 연방증권법상 증권 발행 및 판매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민코인 판매자는 SEC에 등록할 필요가 없음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민코인 구매 및 보유자는 연방증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음. 즉 민코인을 살 때는 나 이거 보호받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이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엔터테인먼트성, 어떤 이슈가 있는, 도지코인 왜 이슈가 있습니까? 일론 머스크 때문에 이슈가 있는 거. 그러니까 봉크코인 왜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 있죠. 트럼프 코인 왜 이슈가 있습니까? 선거 때문이다. 이런 약간의 그 주제라든지, 그러니까 약간 여기서 나도 우표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때 발행한 우표예요. 특정한 뭐 올림픽 우표처럼 그런 민코인이 발행이 됐을 때 내가 가지고 있고 그게 가치가 오르면 파는 건데 너무 많이 발행했어요. 누구도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500원도 뭐 IMF 때 발행된 500원은 하나에 뭐 얼마씩 막 뭐 몇십만 원씩 팔리는 것처럼 그거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500원일 뿐인데. 즉 이런 약간 수집성, 이런 상품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코인의 특성과 SEC의 판단 기준이 민코인은 인터넷 밈 또는 내부 농담에 파생된 암호 자산으로 일반적인 사용성이나 기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요. 기준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SEC가 이제 민코인의 증권의 투자 계획 요건도 충족하지 않을까. 아까 전에 얘기한 게 계속 나오고 있죠. 하워드 테스트 적용한 결과 이제 민코인은 경영진의 노력에 의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계약이 아니며 시장의 투기적 거래, 집단적 감성에 의해 가치가 형성되므로 이게 중요한 거죠. 수집품, 컬렉터블한 수집품으로 본다는 거예요. 유사하다고 보는 거예요. 수집품이라는 건 여러분들 뭐 애니메이션, 뭐 피겨 이제 막 수집하시는 분도 있고, 뭐 우표 수집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뭐 복권 수집하는 분도 있고, 책 수집하는 분도 있듯이 민코인의 정의를 수집품으로 이제 정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면은 여기 뭐 차르 데이비가 얘기했지만 그래서 수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베이스볼 수집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냥 야구공인데 이 야구공이 뭐 굉장히 유명한 리그에서 뭐 홈런볼이야. 그러면 이게 막 갑자기 미국에서는 뭐 우리나라 돈은 1억이 넘을 수도 있다고 쳐요. 그런 것처럼 민코인의 가치를 형성할 때는 희귀성이라든지 재미성 이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산다라는 거에서 약간 그런 베이스볼이라든지 카드라든지 아니면 스탬프하고 거의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코인의 법적 지위 및 변동성 위험에 대해서도 경고는 하고 있죠. SEC가 민코인이 단순히 엔터테인먼트 용도로 구매되며 시장 수요와 투기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따라서 가격 변동성이 크고 실질적인 기능이 없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점에서 민코인은 야구 카드 우표와 같은 수집품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의를 내린 거죠. 그래서 SEC 내부 및 규제 당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헤스터 SEC 이제 그 암호화폐 TF 이제 책임자가 민코인은 SEC 규제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수집품 하는데 왜 SEC가 증권도 아닌데 이거 봐야 된다, 법적으로도 이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SEC의 관할이 아니라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 왜냐하면 거래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CFTC가 다룰 문제일 가능성이 이제 크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사실은 핵심 포인트기도 합니다. SEC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CFTC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코인 자체가. 왜냐하면 거래라든지 이런 게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상품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데이브, 우리 차르가 얘기한 게 이제 민코인과 NFT는 야구 카드 또는 우표와 같이 이제 수집품으로 분류할 것이고 시장 구조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궤도에 간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격 때문에 많이 이제 힘드신 경우도 있고 막 이슈가 점점 나오고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텔레그램방 들어오셔가지고 꾸준히 소통하는 거를 정말 추천을 드리고요. 텔레방 이제 들어오실 때는 저희 댓글창에 저희가 이제 구글 폼을 놨어요. 거기에 들어오셔서 연락처 남겨주셔야 되고요. 들어오시게 되면은 저희가 많이 잘 다루지는 않지만 방송에서 이제 차트 분석이라든지 이제 시황 브리핑을 올리고 있고요. 그때그때 계속 터지는 이슈들 계속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Q&A도 물론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가장 관심 있어 하실 전략적인 투자 방안에 대해서 지금 가격이 내려갈 때 왜 내려가는지, 사실 이제는 호재성으로서 그냥 막 올라간다라는 게 정말 큰 호재가 아닌 이상은 이제 꿈쩍도 안 하는 코인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봤을 때 어떻게 그럼 내가 전략적으로 코인을 보유하고 또 매도하고 매수하는지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알려드리고 있으시니까 부담 없이 텔레그램방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리플 전망을 좀 보면 오늘 좀 정리를 좀 했어요. 왜냐하면 큰 사건이기 때문에 SEC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했다는 거는 이제 점차 민코인은 사실 정의하기가 쉬우니까 다른 코인들 XRP 포함해서 어떻게 이제 정의할지 조만간 나온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어쨌든 요번 거 정리하면요, SEC는 밈코인이 일반적인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고 증권법에 적용받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그러나 사기 또는 법적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규제를 받을 수 있. SEC에서는 민코인이 연방증권 아니라는 거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변동성 가능성 존재한다는 것도 얘기했고요. 약간 좀 여기하고 좀 중복이 됐는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CFTC에서 민코인 규제 논의를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 요게 사실은 제가 핵심적으로 본 부분입니다. 이제 점점 그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이 코인에 관련된 정의가 미국이 이제 시작했어요. 계속 연구하고 여태까지 이슈가 있었던 것. 다만 사기나 이런 거에서는 엄정히 대응하지만 민코인이 불법성보다는 수집품. 관심 없는 사람들이 안 본다. 또 관심 있고 이슈가 있다 오른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 이제 제도권화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리플에도 약간 좀 영향을 미칠 게 SEC의 법적 분쟁의 핵심 변수로도 작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증권법이 아닌데 XRP 같은 경우는 증권법에 저촉을 받아서 항소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아니거든요. 그래서 규제를 소송은 철회한 다음에는 앞으로 XRP가 어떤 코인이다라는 것 또한 정의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송에 유리한 방향으로 마무리될 경우가 많고요. 그럼 중장기적으로 또 단기적으로 지금 많이 가격이 다운됐기 때문에 강한 상승세도 조만간 보일 거라고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